군자산의 이제부터 이제 주사파 얘기가 네.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네. 전국연합 군자산의 약속을 누가 한 거냐면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생운동 주사파가 사라지고 나서 전국연합의 경기동부, 울산, 그 다음에 인천, 파가 연합해서 하는 거죠. 군자산의 약속을 모르면 주사파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고 군자산의 노동 버전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계속 얘기할 건데 단병호, 그 다음에 심상정, 단병호, 심상정 이런 사람이 노동운동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가 있었고 90년대는 이 사람들의 시대고 2000년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만드는데 이게 주사파 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권영길 씨도 당시에 군자산의 약속에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같이 없었어요. 없었나요? 네, 권영길 씨는 저기 클릭을 해보시죠. 자, 기사를 하나 몇 개 골랐는데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출범인데 이 날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4월 21일 날 출범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00년도 10월 달에 조선노동당 55돌 행사에 남쪽의 운동권이 북한에 가서 안경호 씨랑 얘기를 해서 이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기로 하잖아요. 네. 그 끝나고 나서 이제 2001년 4월 달에 군자산의 약속은 9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그 5개월 전에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더 빠른 거지. 빠르면서 이제 전국회의를 만들었고 쭉 보시면 당시의 기사입니다. 이게 군자산의 약속 5개월 전에 예.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먼저 한 만들었군요. 거지. 그다음에 이날 창립 대회에는 장기숙 권낙기 씨. 네. 권낙기 씨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지금도 권낙기 선배를 좋아합니다. 이 통역당 70년대 통역당 라인이고요. 제가 예. 구속될 당시에 예. 권낙기 선생님이었죠. 예. 권낙기 씨하고 약속을 했는데 예. 그분하고 왜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전국연합 아이고 아주 오래된 얘기라 예. 그 1997년이었던 것 네. 같아요. 97년 그때 5월 달이었나요? 전국연합 그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그때 수배 중이었는데 그 참석한 다음 날 권낙기 선생하고 당시 통일운동 관련된 제가 당시 한총련 연대사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통일운동 관련된 뭔가 의견을 좀 나누려고 그때 공중전화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어디에서 만나자 하고 동대문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도청이 돼 있었나? 그랬는지 저는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권낙기 선생님 벌써 와 있었고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이렇게 낯익은 분위기도 합니다. 네. 전 선생은 권낙기죠. 권이죠. 잘 네. 틀렸습니다. 네. 권낙기 씨인데 참 NL 주사파의 상징적인 어른입니다. 그렇고 그 외에 이제 참석했던 사람 쭉 보면 NL스럽잖아요. 주사파스럽고 그 다음에 전국회의는 창립총회를 통해 정형기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 지금도 기아자동차가 주사파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형기 선배가 민주노동자회의 첫 번째 의장으로 설립됐고 강령이 이제 NL스럽죠. 노동해방, 민족의 자주화, 조국통일, 민주노조 발전 등 생존권 투쟁, 해외 매각 저지를 반미 반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NL스러운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자 통일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원법 철폐 뭐 이런 건데 NL이 아니면 저런 구호를 걸지 않죠. 하나만 더 넘기십시오. 그다음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출범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쭉 내리시면 2001년 4월 달 자주민주통일이군요. 네, 자주민주통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90년대 통일운동의 상징은 단병호입니다. 단병호. 네. 그러니까 단병호 노동운동의 상징. 네. 단병호 위원장 체제의 한계를 확인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자주민주통일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전국회의는 자주민주통일의 정치적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중요한데 이게 노동 문제가 아니라 반외세 분단 철폐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주사파의 워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됐죠. 그래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이제 2001년 4월달에 그 출범을 했는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단병호 심상정류의 1세대 통일운동이 노동운동이 끝나고 네. 2세대 주사파 노동운동이 성장한다 이런 징표고요. 네. 그다음에 군자산의 약속을 노동운동 단위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전국회의 그러면 쪽에 당시 2002년인가요? 2001년. 2001년이죠.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예, 예. 지금 민주노총이 결국 NL 조직으로 예, 장악되는 예. 과정이군요. 그렇죠. 이따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넘기시면 군자산의 약속이고 노동운동인데 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노동운동이 이제 정당을 만드는 과정인데 97년에 권영길 후보가 출마하는데 네. 몇 표 못 얻었어요. 국민승리였죠. 네, 국민승리 21인가 그랬죠. 2002년도 제가 볼 땐 한국 주사파 운동에서 결정적인 혈투가 벌어집니다. 저기서 권영길하고 노무현인데 북한에서 그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도 막 그 우회적으로 얘기가 들어왔는데 절대로 노무현을 찍지 말고 권영길을 찍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사업이 들어와요. 그랬나요? 예, 예. 북에서요?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네, 네. 북한이 노무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에 대한 인신 공격까지 해가면서 네. 절대로 노무현을 찍으면 안 된다. 네. 권영길을 찍어라라고 이제 방송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저는 이제 노무현을 우회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후배들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북한의 방침은 권영길 후보다. 이거는 나는 노무현을 지지하지만 권영길이 북한의 방침인 건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헷갈려해 사람들이.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민노당이 창당되고 나서 이제 민노당을 이제 주사파하기 위한 작업. 네. 그러니까 권영길을 찍어서 민노당이 창당이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것을 안정화됐고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는데 북한의 대남 라인 4개가 동원됩니다. 네. 그러니까 1심의 라인이 하나 있고 1심회가 주로 서울, 네. 민노당 서울 쪽에 작업이 들어오고 민노당 왕제산이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 3개, 4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강태훈 뭐 라인 뭐 이런 게 있는데 4개 라인이 작동했다고 대남 공작 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4년이 되면 민주노동당이 이제 친북 정당으로 이제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 권영길 씨는 그 NL 쪽에 범 NL이죠. 느슨한 NL. 그렇죠. 그냥 그쪽 NL 운동권이라고 좀 하기에는 주사파는 약간 네네 그쪽의 핵심은 아닌데 어쨌든 당시 권영길 씨를 밀고 그 조직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 이미 이제 NL 그 핵심들이 그게 이제 역할을 했군요. 주사파가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운동 권영길 씨는 주사파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이게 네. 이제 범 NL이죠. 네. 그러니까 권영길 씨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주사파들은 노동운동에서는 세력이 좀 약했어요. 네. 어리고 네. 그러니까 이 어리고 세력이 약한 주사파가 국민파를 앞장세워서 민주노총을 장악한 거고 과정이군요. 반면에 이제 급진 PD인 현장파가 있었고 그다음 심상정 단병호 같은 평등파가 있었던 네. 이런 네. 구도죠. 그랬군요.